자, 이번 영상 PVP 무기 티어표부터 시작하는 사람 잡는 가이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PVE 제외하고 PVP 기준으로 했을 때 총기 티어표 나눠본 거고요. 이쪽에 있을수록 여러분들을 좀 더 빨리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총들이고, 아크도 겸사겸사 잘 잡거나 페널티가 좀 없는 총들이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페널티가 있거나 장전 속도가 오래 걸려 불편하다거나 무기 희전 시간, DPS가 부족한 순으로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크레이더스에서 PVP는 이제 사람들과 싸우는 것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아크들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형 지물 그리고 이제 교전을 잡는 타이밍이라던가 원하더를 피하는 방법, 파밍 타이밍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보면 돼요. 당연히 이제 이 게임도 총을 사용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에임이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그 단점을 좀 이제 충분히 상쇄시키면서 게임을 하기도 좋은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처럼 이제 에임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살면서 좀 게임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로드아웃이겠죠. 기본적으로 PVP에 템을 잃는 거가 두려워서 무료 로드아웃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무료 로드아웃으로는 아무래도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주는 캐틀, 스티처, 레틀러, 페로, 경량총 너프와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요즘 이제 한탄창 안에 적들을 쉽게 잡는 게 좀 어렵고, 보통 이제 다들 준중량 실드를 낀다라는 전제하에 생각보다 걔네들로 킬캐치를 하는 거는 정말 방심한 상대 혹은 어나더 아닐 때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비교적 뉴비라는 초심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캐틀 스티처를 보통 이제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얘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렇게 경량 탄약 탄창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걸로 해서 탄창 크기가 플러스 5가 증가하는데, 일반 단계일 때 5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10씩 증가하는 등 최소 이제 요 초록색 정도를 껴줬다고 전제해야 해 못 잡을 걸 잡는 약간 그런 형태로 넘어가는 게 진짜 이 경량 탄창 하나 여부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총을 쓰더라도 탄창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총들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최소 요 흰색 탄창 정도는 무조건 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초록색 혹은 파란색으로 껴주는 게 좋고, 나머지 모딩이나 이렇게 단계를 올려가지고 총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스펙을 올리는 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 유무가 좀 중요한 총들이 많이 있어요. MBL 같은 경우도 이제 1단계와 4단계 발사 속도가 75% 증가하는 등 이런 부분에 영향을 보면 알겠지만, 1단계랑 4단계에서 차이 나는 총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르페지오 같은 것도 그렇고, 일토로나 고단계 총들 레니게이드도 그렇고 차이가 정말 많이 있어요. 물론 또 이제 그렇지 않은 총들도 있는데, 토렌테 같은 경우는 이제 재장전 시간이나 이렇게 탄창 크기 같은 것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1단계 쓰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오스프레이 같은 경우도 딱히 발사 속도나 그런 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1단계에 활용하는 것도 종종 보이긴 합니다. 자, 총뿐만 아니라 이렇게 증강물 그리고 실드 이런 부분도 많이 중요해요. 이제 경량 실드, 준중량 실드, 중량 실드 이런 부분의 차이가 당연히 이제 맞는 횟수를 더 늘려주는 그런 요소겠죠. 그만큼 실드 회복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PVP를 좀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사람들과 다이다이 하면서 진행하고 싶을 때는 준중량 이상을 껴주는 게 거의 중요합니다. 다만 준중량, 중량으로 갈수록 이제 이동속도 페널티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살짝 느려지는 것도 있긴 해요. 하지만 그 이상의 이득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에 딱히 겁내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증강물 마크 같은 경우인데, 여러분이 게임 초반에는 초록색 이런 것 중에서 노획마크 1번 정도 끼고 다니면 되고, 단계가 나아질수록 이제 노획마크 2 이런 걸 추천하거나, PVP에서는 전술마크 2 이게 이제 실드 파괴됐을 때 연막 깔리면서 세이브 해주는 거고, 최종적으로 보통 이제 생존형을 많이 끼고 다니실 거고, PVP에서 또 이제 쓰기 좋은 게 이런 방어형 공짜 실드 채워주는 게 있고, 그다음 이번에 상향돼서 좀 좋아진 기동형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엠빌이나 브룰렛 같은 권총 핸드캐논들을 좀 빨리 꺼내가지고 PVP에 도움 주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개떡상한 치유형인데, 치유형 같은 경우도 준중량까지 껴주면서 스쿼드에 정말 좋은데요. 이거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아군이 죽었을 때 살리면은 근처의 아군들 힐이 돼요. 그리고 플러스 추가로 죽어있는 아군이 근처에 있을 때 그 아군까지 같이 부활시킵니다. 스쿼드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껴주시면 되고, 생존형은 이제 다운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최대 다운 체력이 얼마만큼 회복되는 것과 안전 포켓, 증강슬로 빠른 사용, 그리고 무게까지 아주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인권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 외 증강물 중에서는 이렇게 보관형 같은 게 있는데, 보관형 같은 경우는 팬티에 총 넣을 수 있는 거, 그런 이점이 있어서 가끔 쌀먹할 때 쓰면 되고요. 이런 공격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맞았을 때 회복해주는 효과가 있는 그런 게 있어서 나쁘지 않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티어표로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이제 PVP 쓸 때 되게 상위권에 있는 총 중 하나가 엠빌인데, 이 녀석은 가성비도 좋고 모드도 이것저것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가볍게 쓰기도 좋고 PVP 할 때도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중량 최대 탄량 상향과 함께 이점이 좀 생기기도 했고, 이제 NBA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상점에서도 어느 정도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들고 다니시면 좋고요. 좀 이제 상위 호환 같은 느낌으로 레니게이드와 이제 더 좋은 무장들을 이렇게 섞어 쓰는 게 있는데, 보통 탄을 좀 이제 통일해서 쓴다라는 부분이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경기관 총인 뭐 토렌테부터 베나토르, 뭐 템페스트 이런 것들을 섞어 쓰는 약간 고급 무장이라던가, 밥캣이나 볼카노 같은 이런 근접 무장에다가 같이 섞어 쓸 수 있는 엠빌이나 레니게이드, 아크는 좀 잘 못 잡지만 사람 잡는 거, 근거리 중거리 교전에 뛰어난 뭐 아르페지오 엠빌, 아르페지오를 브루레타로 바꿔도 또 훌륭한 무장이 되고요. 이것보다 단계는 좀 낮지만 캐틀이나 스위처도 4단계까지 업그레이드 했을 때 페널티가 많이 깎여 나가면서 어느 정도 쓸만한 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로드아웃은 자기 이제 수중에 맞는 세팅을 활용하되 최소 엠빌 정도를 이제 활용하는 게 좋고, 엠빌을 손에 많이 익혀두는 게 그만큼 좋습니다. 자, 모든 이제 PVP 게임이 그렇지만 이제 성공권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먼저 쏜다라는 이점이 당연히 이 게임에서도 엄청 크고, 그 이점을 어떻게 살릴지, 어떤 타이밍에 들어갈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탈출 장소 근처로 제가 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소리를 들어서 어느 정도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저는 이제 나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뚫고 가거나 딴 데서 오는 애를 대기해서 막아내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전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3인칭의 이점을 잘 살려서 이렇게 벽 끼면서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탈출할 때 팁인데, 근처에 있는 아크들을 먼저 어그로 끌어가지고 입구에 대기시켜 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제 남부역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슈레더가 입구 쪽에 있기 때문에 그걸 때려서 입구에 이렇게 방벽 시켜 놓으면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소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금 오는 방향에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페이크를 주고 딴 데 숨어 있으면은 또 이렇게 쉽게 막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크레이더스의 또 유구한 문화인데, 여기서 이제 어나더가 와요. 네, 아크레이더스라는 게임은 이렇게 이제 한 명을 죽였을 때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고 하늘 위로 플레어가 나오는 등, 아무튼 이제 또 이제 힐까지 제대로 못했으면은 이 다음 교전 상태에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교전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정상적으로 이제 제대로 다이다이 뜨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어나더를 피해 가면서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게 느껴진다면 이게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이게 좀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런 유저라 가지고 저도 뭐 이런 식으로 싸우기도 하고, 이걸 잘 이제 맞아내는 게 또 중요하겠죠, 결론은. 놀랍게도 이 판 같은 경우는 어나더가 한 명 더 와가지고 위에서 빼꼼 이렇게 보고 있는 친구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익스트랙션 장르의 특성상 결국에는 이렇게 탈출하는 과정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귀찮게 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탈출하는 장소에서 계속 교전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 중 하나인데, 이게 상대들이 올 수 있는 방향을 다 이렇게 네 방향 여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봐주면서 오는 애들 먼저 선제 공격해가지고 정리를 해내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근데 제 안주기 그 다음 교전 풀어나가는 거는 이렇게 상대가 자리를 잡고 있고 거기를 뚫어야 되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제 저렇게 위에서 고지대에 사람들이 자리를 많이 잡고 있고, 고지대가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고 위에서 찍어 누르기도 좋고 아무튼 시야가 잘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아크레이더스는 특성상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는 아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숨어있는 대상을 잡는 방법 중 하나는 아크를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올라간 다음에 근처에 있는 아크를 불러 모아요. 근데 아크를 직접적으로 맞추면은 걔네들이 저한테 완벽하게 이제 어그로가 끌리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근처를 때려서 야 여기에서 내가 너 쏜다 라는 느낌만 줘도 얘들이 이제 가까이는 오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저한테 오진 않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저기 아크를 물색하고 있고, 비행 아크들이 보통 이제 이렇게 와주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맞추지 않고 근처를 싸서 어그로를 끌고 이렇게 해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불러 모으면 이제 위에서 그 이제 나한테 어그로가 끌리지 않고 상대한테 어그로 끌려가지고 위에 있는 녀석들을 알아서 이렇게 지져주죠. 그럼 이제 바로 맛있게 먹으면은 된다. 자, 그리고 이런 대치 상황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제 A이고 상대가 B예요. 이렇게 이제 좀 뭔가 진입이 안 되고 들어가기 좀 빡셀 때, 그럴 때도 아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크들이 뒤에서 이렇게 날고 있다면은 그 근처 싸가지고 어그로를 끌면은 애들이 이쪽으로 오면서 저한테 오는 게 아니고 B 쪽에 보통 붙어요. 이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용했을 때 아크를 이용해서 EJ하고 만약에 붙어서 이제 상대가 이거를 쏘게 되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파고 들어가면은 거의 박살낼 수 있죠. 물론 그 다음에 아크 처리까지 같이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이제 어나더가 항상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까지 해주면은 완벽하겠죠.
그 다음으로 또 유리한 이점을 잡는 건 당연히 이제 제가 먼저 사격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선 푸시 박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2대를 박았고 상대는 힐을 하거나 이제 열심히 도망가거나 뭐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충 이제 여기서부터 소리를 들으면서 왼쪽으로 빠지는 소리가 살짝 들었기 때문에 이쪽을 쬐주면서 서브 무기 들고 바로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요. 좀 자신감 있게 몰아붙이는 게 중요해요. 이럴 때 이제 안 가면은 진짜 이도저도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박아서 죽여버리는 게 중요하다. 게임에 또 중요한 게 이렇게 바리게이트 활용하는 건데 바리케이트가 이제 생각보다 아무데나 설치가 다 되면서 좀 편안하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위에 뭐가 있어서 설치 안 될 것 같은 장소에서도 다 활용할 수 있고 저걸 이제 꼭 저렇게 내 앞에 깔아두고 나 거기 뒤에 있어요 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페이크를 주고 다른 방향에 있으면은 상대가 그곳 바리케이트로 이제 수류탄을 던지니까 편하게 수류탄을 뺄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고 이렇게 이제 적들이 그 바리케이트 방향을 볼 때 좀 편하게 잡는 그런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바리케이트에 제가 가짓을 3개가 던지는데 저는 거기 없죠. 그럼 이제 여기서 저 녀석이 총으로 각을 보고 있으면은 바로 제 먹이가 된다는 말씀. 자, 다음 케이스인데 이제 이 게임에 있는 기능 중 하나가 이렇게 슬라이딩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슬라이딩 샷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렇게 총을 쏘다가도 적들이 이렇게 제가 좀 위험할 때 이렇게 방금 슬라이딩을 한번 피하면서 이렇게 다시 기회를 잡으면서 이제 이겨낼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있고 이게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겸사겸사 게임 안에서 기본적인 테크닉을 좀 보여줄까 하는데 이제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서 총 쏘는 거 정도는 이 게임 하면서 뭐 아크를 잡든 이렇게 사람을 잡든 하면서 다 엔간하면 쓸만하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중 하나고요. 생각보다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게임하면서 방송할 때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렇게 어디에 올라가가지고 붙었을 때 이런데 붙어서 내려가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붙고 그냥 C 누르면은 한번 떨어질 수 있어요. 참고로 이런 식이면은 이제 턱이 있는 데면 계속해서 붙잡으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PVP라던가 그런 거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떨어지면서 하나 더 붙잡고 하면은 높은 데서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고 의외의 각으로 적들을 좀 이제 처리할 수도 있다. 자,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이제 이 연막탄인데 연막탄도 이 게임에서 생각보다 구하기도 쉽고 성능이 좋아요. 이렇게 유지 시간도 상당히 길 뿐더러 적들이 이제 못 오게 하는데도 나름 효과가 있고 이렇게 깔아두고 뒤로 빼면서 힐업하고 만약에 적들이 이쪽으로 치고 나온다면은 좀 이제 먼저 또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좋고 아크에 대한 공격도 어느 정도 이제 연막을 이용해서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로드아웃에서는 항상 3번을 이렇게 던지거나 공격적인 수류탄을 쓴다 하면은 4번에는 연막이라던가 유틸적인 부분을 챙겨주는 쇼스토퍼라던가 그런 것들을 항상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 이제 아크의 어나더를 좀 막기라던가 상대한테 유인을 할 때는 유인 수류탄 하나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하나 챙기고 아까 말했던 바리케이트도 하나 정도는 반드시 챙기는 편으로 게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냅훅인데 스냅훅은 이런저런 데 활용하는 것이 많아요. 저는 이제 PVP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냅훅 사용하는 거를 좀 이제 권하는데 이렇게 우클릭한 다음에 좌클릭해서 쭉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활용할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이렇게 잡은 상태로 우클릭 한번 더 누르면 중간에 끊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좀 멀리 날아가는데 활용을 한다던가 내가 원하는 데서 적당히 끊고 뭐 이렇게 이동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뒤로 빼면서 약간 점프하면서 사용하면은 약간 어느 정도 더 멀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스냅훅을 그냥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쓰지 말고 꽂는 과정에선 뒤로 가면서 이렇게 점프까지 하면은 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갈 때는 좀 이렇게 슬라이딩이 더 멀리 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걸 이제 스냅훅과 좀 더 연동해서 사용한다면은 이렇게 가면서 슬라이딩까지 멋있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좀 이제 턱이 낮아가지고 안 되네요. 이런 부분까지도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가능하면은 이 팬티에 넣고 댕기면서 열심히 계속 활용해보는 게 좋고 그런 걸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이렇게 고지대에 올라갈 때 정도만 사용해도 좋아요. 날아가면서 바로 이렇게 팬티에 넣는 거 활용해가지고 세이브 해주는 거 이것도 잊지 마시고요. 당연하지만 이제 벽 끼고 싸우는데 이 게임도 더 많은 이점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아크가 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쉽게 벽 끼고 막는 것도 가능하고 이 각에서 섰을 때 나만 이렇게 빼꼼 보고 적들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이기적인 대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엔간한 자신감이 있지 않는 이상 자기 모습을 이렇게 확 보이면서 적들이 이런 데 있다고 이렇게 나가면서 아무리 유리하더라도 이렇게 쏘지 말라는 거죠. 가능하면 이렇게 쏘고 빼꼼 이거 활용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가끔 이제 시청자분들 스쿼드 하면은 싸울 때 자기가 유리한 각이고 나머지 적들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각 나오니까 이렇게 나가면서 그냥 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 한 명은 잡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친구한테 죽거나 유리한 이점을 뺏기기 십상이죠.
또 몇 가지 팁을 알려주자면은 이렇게 함정을 여러분들이 근처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밟는 게 아니고 밟는 타이밍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굴렀을 때 이렇게 CC를 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에서 정말 에임이 안 좋은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팁 중 하나인데 바로 핑을 활용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제가 바로 쏘지 않고 핑을 이렇게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좀 더 안전한 자리를 잡고 붙어서 이렇게 쏘는 게 보일 거예요. 이제 저거는 제 눈을 믿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는 저 핑 찍힌 위치를 보면서 저기만 존나 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의 PVP에서 본인이 좀 이제 에임이 딸린다면은 가장 믿을 만한 요소 중 하나죠. 앞에 거 내용 다 까먹어도 이것만 잘 알고 있어도 굉장히 큰 이득을 본 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꿀팁이니까 이걸 반드시 활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언제나 파밍할 때 뭔가 좀 위험한 격전지다. 그리고 근처에 사람이 있었다면 이걸 먹고 싶을 때는 이거 연막탄이나 가젯, 바리케이트 활용하는 거 중요하고요. 파밍하다가 과중이 됐을 때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교전하지 말고 그냥 잠깐 내가 이 계전이 끝나면은 템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확신이 있을 때는 바닥에 잠깐 이렇게 버려두고 싸울 때 과중 잠깐 풀고 그 다음에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뜬금없는데 바닥에 템이 버려져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보통 이제 과중 풀려고 이렇게 했는데 살아남지 못한 경우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있으면은 맛있게 먹고 그냥 가시면 된다. 이 정도 배우면은 아크레이더스의 기본적인 PVP는 다 배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또 궁금한 점이나 그런 부분 여러분들만의 팁이 있다면은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후에 또 필요한 영상이라던가 가이드로 다뤄졌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 내용으로 많이 알려주세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